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밌게 주식하자 주식투자 마을입니다. 오늘 10월 21일 간만에 방송을 키게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증시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조정 장세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주식하고 계시는 모든 투자자분들, 그리고 또한 저희 고객님들 또한도 지치는 구간을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로 인해서 12월 말까지 3억 이상을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던지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과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코로나에 대한 다시금 팬데믹, 3차 팬데믹 영향권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오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스케이프 조금 주식에서 좀 탈출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익 반등권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 될 구간을 좀 바라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지금 아마 기다리고 있는 게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저 또한도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말까지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 포함해서 어떻게 이 시장을 좀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많이 연구를 해 보셔야 될 텐데, 저는 일단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를 일단은 우선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올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수익을 어느 정도 재밌게 보고 나왔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고객님들도 그렇고. 근데 연말쯤에 돼가지고 좀 많이 좀 지치는 장세이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장세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중기적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중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고, 지금 같은 장세에서 완전한 하락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어찌됐든 11월에 미국 대선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선 후가 됐든 대선 전이 됐든 간에 추가 부양책은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계속해서 회복세에 접어드는 게 아니라 역성장세를 접어들고 있고, 지금 스탠다드 푸어 500기업 중 100기업은 전부 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부양책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버텨야 되는데,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의 계속해서 셀링 코리아를 외치면서 시장을 나가는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줬는데, 더 나아가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러한 투매에 대한 세력들이 매물을 던지고 나가게 되면 추세에 대해서 버티기란 좀처럼 쉽지 않을 거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전반적인 증시가 떨어지더라도 바닥을 좀 잡았다든지 아니면 쌍바닥에서 지금 현재 바닥을 2차적으로 확인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어떠한 악재 이벤트들이 뜰지라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점점 지치고 힘드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좀 호재를 들고 왔습니다. 간만에 호재가 될 듯 합니다. 전일 같은 경우 미국 증시가 간만에 상승을 이끌었죠. 상승을 이끌었었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오름세로서 마감을 했고,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상향세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 없이 추세에 대한 이탈 없이 잘 버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반적인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호재 소식에서 지금 반등을 꾀하는 자리에 있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기술주들,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가 몰리면서 지금 증시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방송에서 제가 두 가지 업종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반도체 업종들과 바이오 섹터들 밖에는 지금 이러한 장세에서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 업종밖에 없고, 순환매 장세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이제 확연하게 갈릴 거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지금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지수가 일단은 미국의 추가 부양책을 좀 기다리는 양상에 있는 듯 하고요. 지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은 코스닥 지수에서 이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코스피로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크게 어제와 어제 시장 분위기와 좀 다르지는 않다라는 거죠.
아무튼 간에 전일 간만에 호재가 나왔습니다. 될 듯 안 될 듯 자꾸 추가 부양책에 대한 줄다리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추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제안한 것보다 민주당보다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원한다라고 어제 밝혔고, 전일 펠로시 하원 의장과 문우신 재무장관 합의가 낙관적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으면서 펠로시 의장의 대변인 드류 해밀은 문우시 재무장관이 어제 약 1시간 펠로시 의장과의 전화 협상 끝에 의견이 조금 좁혀졌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미국 증시가 장 막판에 하락하지 않고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도 발표가 가능하다고 일각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갑작스러운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절망적인 증시의 분위기에서 이러한 장밋빛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증시가 다시금 이 심폐소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야 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호재가 이제 곧 있으면은 진짜 현실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간만에 호재가 또 있습니다. 백신이 재개가 되었죠. 영국 스웨덴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최종 임상시험이 미국에서 곧 재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6일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AGD1222 최종 임상시험에서 감각 이상과 사지에 대한 약화 증세로 인해서 이게 잠시나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모더나 회사도 그렇고 존슨앤존스도 그렇고 백신에 대한 후보 물질들이 계속해서 임상에 실패가 되면서 증시는 차익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솟구쳐 나왔었으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품 FDA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시험에서 나온 이상 증상 사례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 이에 미국 내 최종 임상시험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허가가 나올 것이라고 예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재죠. 왜냐면은 지금까지 백신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존슨앤존스 같은 경우에도 백신이 2차까지는 임상이 진행이 되다가 여러가지 증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이러한 임상이 재개가 되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된다라면 코로나가 종식이 될 수도 있고 다시금 많은 이제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임하면서 그동안 죽어있던 산업들이 다시금 성장할 수도 있다, 회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간만에 호재 백신 재개 모더나입니다. 아까는 아스트라제네카였고, 모더나 회사가 코로나 백신이 이르면 올해 12월에 미국 정부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다음 달 3차 임상 시험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결과가 좋으면 올해 백신 사용 승인을 받고 그리고 백신을 배부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FDA 긴급 승인을 신청을 내면 FDA가 몇 주간을 이거를 심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12월 달에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한 효능이 밝혀져야 되는 거고, 또한 부작용 또한도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 사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백신이 충분한 효능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내년 1월에서 2월 초까지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임상이 완전한 중단을 선언하기보다는 지금 임상이 계속해서 재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한국 증시 동학개미들이 서서히 짐을 싸고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제가 보더라도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수세로 인해서 증시가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압력을 충분하게 견인시킬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조금 셌었으나, 요새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많이 약화된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를 보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코스피지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매도 우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로 조금 보여드리게 되면은 차트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투자자별 누적 이제 순매수세입니다. 기간을 9월에서부터 10월 21일 오늘 날짜로 잡고,
9월 1일에서부터 오늘 날짜로 좀 잡게 되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차트상으로 주황색에 대한 차트가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10월 달에 접어들어서 9월 달에 최고치로 순매수세로 이어오던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순매수 물량이 현저하게 가파르게 좀 떨어진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9월달 말까지는 순매수세를 이어오다가 10월달 접어들어서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을 던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는 들어오고 있지만 또다시 단기적인 매물량으로 인해서 다시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증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금 현재 매수세에 대한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제가 이거는 계속해서 차트를 보여주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차트를 좀 보여드렸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현재 총 누적에 대한 종목별 투자자 순매수의 이 추이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든지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셀링 코리아를 외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에 대한 상승, 주가지수를 상승을 일으켰던 대목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전부 다 동학농민 개인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주가지수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연말에 걱정하는 게 이러한 부분입니다. 연말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주가지수를 끌어올렸던 매물량이 한순간에 이제 토해내는 거 아니냐, 그럼으로써 주가지수가 다시금 개박살 나는 거 아니냐,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대한 우려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트레이더들도 이러한 부분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죠. 연말이 다가오고 국내 증시에서 개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 개미들이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정리하고 있다는 분석이죠. 이번 정권 잘못 들어와가지고 지금 완전히 개박살 나고 있는 거고, 지난달 매수세가 7조 원에 비교했을 때 벌써 94%가량 매수세가 급감한 상태라는 거, 이달 들어서 9,403억 원을 팔아치우고 순매도로 돌아선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칠하고, 9,403억, 지금 이제 1조가량 정도가 매도가 됐고, 매수 우위가 거의 한 10조가량이 됐으니까 아마 연말까지 지금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는 상황,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순매수는 하지 않고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올해 이끌었던 물량들을 다 토해내게 된다라면 좀 힘들 거다라고 말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금융투자 이재선 연구원이 이번을 포함해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대주주 기준을 총 5차례 변경을 했죠. 옛날 2010년도가 아마 대주주 요건이 25억이었나요? 50억이었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지금 뭐 50억에서부터 25억에서부터 뭐 또 10억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은 3억까지 대폭적으로 이제 인하를 시키는데, 문제는 그 해 연말 때에 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들의 매물의 압력이 상당히 했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렇게 뭐 대주주 요건이 이렇게 조건이 약화가 될 때마다 그 해에 대주주들이 파는 그런 물량들이 상당했다라는 거고, 이번도 과거와 달리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 거죠. 10억에서 3억이면 개나 소나, 지금 요새 집값도 10억이 넘는데 3억으로 조정이 되면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대주주들이 전부 다 매물을 던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쏟아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으로 지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자분들에 대한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좀 충분하게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IPO 공개기업 장애주식 신드롬도 이제 끝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BTS다, 뭐 상장증권 중에 카카오게임즈다 그러면은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미인주, 인기주고 미인주고 사람들에 대한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했었으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저 또한도. 왜냐하면은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도 상당하게 지금 현재 수급을 늘리지 않고 액티비티하게 지금 매수가 가담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물량 회피 물량도 있기 때문에 IPO 상장이 되자마자 던지는 차익 실현을 하는 듯한 모양새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저희 고객님 중에서는 카카오 게임즈 이제 비상장 이제 한참 청약 집어넣을 때 저한테 청약해도 되냐라고 여쭤봤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IPO라든지 공개기업 비상장 주식에 대해 손을 대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상장 후에 이게 뭐 따상 먹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따상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재료들도 봐야 되고 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청약에 대한 자금이 몰려가지고 그 청약 금액이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라든지 자산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몰렸으면 전 거품으로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냥 사지 말라, 청약하지 말고 나중에 상장 후에 몇 개월 후 동안 주가지수 살펴보고 바닥 지점에서 우상향이 올라올 때 매수하는 게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는 좀 피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렵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게 되면 공매도 금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개편, 주식거래세 등 국가가 개입을 하고 있으니 한국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점점 발길을 끊기고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입니다. 한국 증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야 되냐? 제대로 된 종목, 제가 장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기 전략으로 끌고 가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중기 전략으로 끌고 가야 돼요. 제가 뭐 1월 달부터 지금까지는 뭐 단기적인 슈팅 종목들 아니면은 이러한 수급 관련전 수급 종목들을 위주로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중기 전략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시장이 하루 사이에도 2% 3%대 사이드카 또 나오고 서킷 브레이크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기 전략으로 끌고 가자. 분산 투자로 나누고 2개 이상 3개 미만 포트폴리오를 짤 것, 그리고 올라갈 종목은 몇 안 된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중장기로 보고 투자 종목 잘 담으면 투자 수익 충분하게 노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9월달에 접어들어서 9월 보름 때에 수익 실현하고 저희 고객님들도 지금 2종목 중 한 종목은 지금 수익 대기 종목이고 한 종목은 지금 현재 물려있는 상태인데, 아마 이러한 상황이 한 연말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종목이 수익 실현하면은 그 종목으로 아마 단기 투자를 하면서 수익 개선에 좀 힘을 쓸 거고요.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실적 줍니다. 실적 주고 향후에 대한 3개월 동안에 충분하게 평단가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같이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을 드립니다. 미국 대선과 코로나 백신 보급이 된다면 이후 지금은 현재 순환매 장세로서 개별 종목들에 대한 장세로서 지금 계속 흘러가지만, 이후 미국 대선 11월 이후에 코로나 백신 보급도 되고 추가 부양책도 얘기도 들리기 시작하고 한다라면 산업 민감 종목들, 그리고 그동안 지금 현재 과도하게 저평가가 되었던 내수주들, 실적주들 위주로 수급이 쏠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3개월 정도 나는 리딩을 좀 받아보고 싶고 중기적인 종목으로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짜고 싶은 분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주식투자마을이라든지 네이버 다음 통해서 주식투자마을 사이트 들어오셔서 가입하시고 저한테 채팅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재료들 그리고 좋은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양책도 소식이 좀 들려오고 백신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면 계속해서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던지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이 어려운 장세 이겨내 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